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우디 이트론 GT는 포르쉐 타이칸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견고한 뼈대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 모터, 이런 부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도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 GT는 거의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셰시에 사용되고 있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시스템, 10피스톤 브레이크까지 이 두 브랜드는 굉장히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각기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전히 맨 처음 타이칸을 만났을 때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느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 아우디 이트론 GT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당시의 타이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칸은 차체의 단단함이나 둔탁함들이 마치 레이스카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우디 이트론 GT는 타이칸에 비하면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포르쉐와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각기 다른 방향성, 그리고 이 차의 이름이 GT라는 것만 생각해 보셔도 타이칸과 이트론 GT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이트론 GT는 아우디가 두 번째로 만들어낸 전기차이면서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전기차 플래그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전기차라서 특별해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심어놓는 데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싱글 프레임 그릴은 이트론 전기차의 느낌을 조금 나게끔 변형이 됐고, 전방 600m까지 강력한 빛을 쏴주는 레이저 라이트도 추가할 수가 있고, 이 레이저 라이트는 이제 상향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을 넓게 비춰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을 이렇게 검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슈퍼히어로나 어떤 맨이 붙는 그런 캐릭터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한눈에 아우디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범퍼 하단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초음파 센서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가 위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트 비전까지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범퍼 하단 양쪽에 뚫려져 있는 구멍은 공기가 차체를 부드럽게 휘감으면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브레이크 냉각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차체 바닥은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공기를 빠르게 흘려보내고 차체의 다운포스를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휠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21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휠 표면에 플라스틱을 한 번 더 덧대놨는데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냉각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휀더 뒷부분으로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앞에서 오는 바람이 조금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칸이 그랬듯 아우디 이트론 GT도 포더 세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이 포더 세단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차를 만드는 회사죠. 이 전형적인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 라인을 유심히 보면 차체의 곡선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넓게 설정된 뒷바퀴 트랙 때문에 이 캐릭터 라인은 봉긋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 부풀어진 팬더는 이트론 GT 뒷모습에서 굉장히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테일램프는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고 헤드램프의 그래픽이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웰컴 라이트가 차체를 감싸줍니다. 범퍼 하단에는 별도의 머플러는 당연히 없고 공기 역학을 위한 디퓨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리어 스포일러도 적용됐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카본 루프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차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각도에서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렁크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우디 A7이나 스팅어 같은 차만 보더라도 트렁크가 굉장히 크게 열리거든요. 대신 차체가 길고 리어행도 길기 때문에 트렁크 자체는 깊숙한 편입니다. 아래쪽에도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을 위해서 생겨난 부분이겠죠. 범퍼를 조금 더 길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도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포르쉐 부품이네요. 포르쉐 J1. 이게 공유를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자, 이 모습도 타이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앞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수납 공간조차 못 만드는 전기차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타이어 수리 킷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측정기가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포르쉐 건데 포르쉐 엠블럼이 있어. 약간의 공구도 있네요. 자, 여기는 타이어 수리 킷.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실내는 전형적인 아우디입니다. 상당히 간결하게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별도로 튀는 부분 없이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네, 다만 이 화려함을 위해서 이런 소재들은 조금씩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목을 넣을 수도 있고 카본 파이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센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고 이 물리적인 버튼도 있어요. 공조 시스템은 이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하고요. 버튼은 이렇게 위아래로 전부 조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도 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렇게 버튼을 놓였고요. 기어 셀렉터가 참 재밌죠. 기어 셀렉터는 어떤 기어가 체결되어 있든지 이 파킹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P 모드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오디오 시스템을 조절하는 버튼도 재밌어요. 전부 터치도 네 방향으로 되고요. 음소거, 다음 노래, 이전 노래 그렇게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여러 가지 버튼 배열이나 사용 방법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빠른 속도로 달릴 때도 여러 가지를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D컷으로 깎여져 있고 필요한 버튼들이 상당히 간결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물리 버튼과 햅틱 반응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밑바닥에 배터리가 깔리게 되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 자체는 높습니다. 네, 하지만 유리 면적도 좁은 편이고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트 포지션은 높지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옵션이 엄청나게 화려한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들 그리고 혹은 RS 모델들은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와는 차이가 어느 정도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광활한 편은 아니지만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사실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카플레이도 연결이 가능하고 이 안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놓였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맵을 사용한 지도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자, 핸드폰 연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주행거리와 관련된 화면들을 여러 개 띄워놓을 수도 있는데 이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배터리가 몇 퍼센트 있는지 그 수치로 잘 보여주질 않습니다. 지금이 몇 프로다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계기판에도 띄워주면 좋은데 계기판에 퍼센트가 안 나오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뒷좌석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문짝이 4개가 있고 뒷좌석에 3명까지 앉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차는 어디까지나 이 1열 좌석에 모든 것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창문도 거의 슈퍼 스포츠카 수준으로 면적이 좁고 머리 공간도 크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타이칸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무릎 공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이 시트 밑쪽으로 다리를 뻗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발 부분만 배터리를 파놨어요. 다리 공간을 위해서 할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 시트 바로 밑바닥에는 배터리가 다시 있기 때문에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창문의 면적도 좁은데 창문이 끝까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됐고 디자인을 위해서 프레임리스 도어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네, 등받이 자체도 꽤 서 있는 편이고 이 착좌감 자체가 엄청나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우디 A6, A7에 비하면
좀 불편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암레스트와 이 컵홀더는 뭐 포르쉐 타이칸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가운데 좌석을 이렇게 펼쳐서 안에 짐을 꺼낼 수 있는 스키스로도 있긴 하네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이 전기차들도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로 들리는 이 가짜 사운드가 꽤 큰 편이에요. 길을 지나는 보행자들도 쉽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트론 GT는 90kWh가 넘는 배터리가 차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능을 조금 중요시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유럽 기준으로 약 48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칸 4S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이트론 GT가 출력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조금 더 깁니다. 네, 배터리는 70% 이상 남아있는 상태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311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에코 모드는 140km가 제한돼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 고속도로를 웬만큼은 달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저희는 100%까지 충전을 완료하고 조금 더 장거리 주행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아이오니티를 울부짖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아이오니티 시설을 만났습니다. 네, Q4 같은 경우는 400V 시스템이고 이트론 GT는 800V 시스템입니다. 아마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고 이트론 GT는 타이칸과 동일하게 이제 양쪽으로 AC/DC가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타이칸은 막 이렇게 멋있게 여는데 이트론 GT는 그냥 딸깍하고 여는 방식이에요. 어우 무거워. 자, 꽂았습니다. 됐다. 야, 막 올라간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100 정도 킬로와트, 100kW 정도로 충전을 해주네요. 밥 먹고 오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네, 기분 좋게 충전을 100%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우토반과 국도를 좀 본격적으로 달려볼 예정이에요. 속도 무제한 구간 굉장히 편안하고 승차감이 좋은 자동차지만 시속 240km까지도 맹렬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힘이 너무 넘쳐서 200km까지 진짜 순식간에 도달하네요. 타이칸에 그 우주선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트론 GT는 그런 사운드가 들리진 않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내연기관이 속도를 높일 때 내는 소리들, 엔진 소리, 엔진의 떨림, 이런 소리가 거세된 상태에서 가속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이 심장이 쪼여오는 느낌이 있어요. 600마력 수준의 힘을 내뿜기 때문에 전기차지만 가속 성능은 RA인 못지 않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265 사이즈, 그리고 뒤쪽 타이어는 305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바퀴와 바퀴 사이가 극단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무게중심도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차들은 정말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안정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충전의 번거로움, 충전 인프라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동차 구조상 이 전기차가 갖는 이점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탔었던 전기차 중에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가 가장 약한 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패들 시프트로 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주행 모드를 여러 가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회생제동 시스템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강력하진 않지만 이 크루징 능력은 정말 좋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밟을 때도 속도가 줄어드는 타이밍이 굉장히 더뎌요. 10개의 피스톤이 내장되어 있는 거대한 캘리퍼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카본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네, 브레이킹 시스템은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보다는 진짜 물리적인 브레이크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 같고요. 대신 연료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모터도 회전하면서 저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최소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리어 스포일러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때와 그리고 다운포스를 증대시킬 때 두 가지 스타일로 펼쳐집니다. 네, 이트론 GT는 RS 이트론 GT라는 고성능을 담당하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성능적인 욕심을 집어넣은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우디다움들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비즈니스 세단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서 조금 타협을 하고 긴 주행거리까지 얻었고요. 고성능 전기차들을 바라볼 때 조금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 현 시점에서 전기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잖아요. 등급으로 보면 RS 이트론 GT가 한 등급 높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풍부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옵션 차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이트론 GT가 훨씬 더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최상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80에 짝대기 생겼죠. 저거는 이제 100km 구간입니다. 이런 국도가 시속 100km 제한입니다. 꽤 빠른 속도죠. 정말 페달을 한 1cm 정도 밟았을까요? 네, 이피션시 모드에서도 시속이 제한이 걸릴 뿐이지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엄지발가락에 힘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줬다 뺐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기판에서 반응이 오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이 이피션시 모드, 컴포트 모드, 다이나믹 모드,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되는 성격폭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일단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 페달을 밟는 부분,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부분, 소리를 듣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인디비주얼 설정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서스펜션, 드라이브 시스템 이 정도지 스티어링 휠 감도나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R8을 생각할 정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물론 가격도 굉장히 비쌀 테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구성 요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조금씩 띕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풀옵션 수준의 이트론 GT를 만날 수 있을 테지만 어쨌든 풀옵션이라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까지 이트론 GT를 시승했고요. 네, 예상을 벗어났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자동차예요. Q4 이트론도 그렇고 아우디가 전기차를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트론 GT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국에서 빨리 우리나라 사양에 맞춰 들어온 모델도 시승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